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 마이박스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마이박스 앱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마이박스에 올라가서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블로그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 갔을 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으로 나중에 집에 와서 컴퓨터로 올려가지고 글을 작업해야 되잖아요. 이때 또 핸드폰에 있는 사진 다 뒤져가지고 컴퓨터로 이동하고 뭐 이런 거 좀 불편하니까 미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물론 요즘은 핸드폰으로 막 글을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아무튼 이 방법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박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박스에 접속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죠. 누르시고 이 위치에 가셔서 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공공의 장소에서 혹시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싶으신데 이곳에다 타이핑 하시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될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요즘 새롭게 QR코드 로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QR코드 로그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QR코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네이버라고 하는 앱을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앱에 실행이 되시면 하단에 이런 식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혹시 네이버 업데이트 안 하셨으면 옛날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네이버 앱 최신 버전을 설치해 놓으시면 이런 버튼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렌즈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이 렌즈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찍을 만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네이버 핸드폰 화면으로 이 QR코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다시 찍어볼까요? 네, 없어졌네요. 자, 그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럼 얘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69번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이것도 69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돼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공공의 장소에 가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들 패스워드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비밀번호요. 그래서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조금 편하게 로그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마이박스로 이동하실 때는 여기 있는 메일 버튼을 눌러서 메일로 먼저 들어갔다가 마이박스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네이버의 메뉴들을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네이버의 메뉴 서비스를 보시고 그곳에 마이박스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누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얘를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마이박스가 화면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마이박스 화면이 열려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가 현재 저의 마이박스고요. 혹시 마이박스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마이박스 가입 절차를 유도하는 화면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눌러서 마이박스 사용하겠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다시 마이박스 밖으로 나와서 네이버 첫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메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메일 코너로 이동이 돼서 들어왔을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마이박스가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마이박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예전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30기가의 공간을 줬었거든요. 이렇게 30기가요. 저는 거의 다 차고 있죠. 예. 그리고 공간을 다 쓰시고 나면 유료 결제하셔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이 있거든요. 유료 결제하셔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유료 서비스 결제하신 분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내가 결제한 80기가 중에 뭐 20기가를 다른 가족에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도 해놨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결제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 사용 공간만 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폰에 마이박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얘 눌러서 이전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에서 마이박스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 플레이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위치에 가셔서 마이박스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박스 네이버라고 하는 애가 검색이 될 거고요. 얘를 선택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박스 보이실 거고 설치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마이박스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설치라고 뜨지 않고 열기라고 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쓰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로 쓰고 계셨던 분들은 업데이트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박스도 지금 보시면 버전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되시면 강사랑 인터페이스 화면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만 버튼이 모두 동일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설치가 다 됐고요. 그러면 저는 열기 버튼을 터치해 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박스가 제 핸드폰에 있는 파일들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할 때 허용하고 눌러 주셔야겠죠. 그리고 자동 올리기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마이박스 안에 자동으로 내가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얘를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나중에 메뉴를 서비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지금 화면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포토 위젯으로 꾸미기 홈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는 사진을 꾸며 놓으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마이박스 들어갈 때 첫 화면에 여러분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진이 먼저 보이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는 다시 보지 않기로 일단 하고 처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마이박스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도 마이박스로 들어온 거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이 사진과 이 공간에 있는 이 사진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이 사진과 이 공간에 있는 이 사진이 같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쪽 화면은 컴퓨터 화면이잖아요. 이쪽은 컴퓨터 화면이고 이쪽은 저 핸드폰 화면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공간에 똑같은 사진이 있다는 얘기는 마이박스라고 되어 있는 공간은 컴퓨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겠죠. 별도의 가상 공간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 공간에 들어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혹은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마이박스로 올려서 보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마이박스에 올려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또는 자료들을 안전하게 어딘가 보관하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외장 하드, 우리 컴퓨터 쓰시면 하드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 제가 아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성장기 파일들을 전부 담아놨었는데, 하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기계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하드를, 하드가 배드 섹터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드를 못 읽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40만 원 주고 다시 복구시켰거든요. 그런데 복구하고 나서 새로운 하드로 바꾸고 다시 저장을 했었는데 걔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렸을 때 아이 자료 잘 보관해서 쓰고 싶었는데 자료를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 제가 애써서 하드를 계속 사서 백업본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제 사진 한 장만 잃어버려도 네이버는 사업이 망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의 정보인 사진 한 장을 잃어버리는 건 얘네에게는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마이박스에 올려놓으시면 정말 소멸될 일 없이 안전하게 보관을 잘 해주게 될 거예요. 이런 공간이 마이박스만 있는 건 아니죠. 구글에서도 이런 공간을, 뭐 SK에서도 이런 공간을, KT에서도 이런 공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공간 중에 하나를 잘 사용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이제 마이박스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보다 마이박스로 바뀌면서 좋아진 점은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모든 파일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파일 상태로 사진이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폴더를 만든 적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폴더를 만든 적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사진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폴더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만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새 폴더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폴더 만드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 보관 이런 식으로 엔터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사진 올리실 때 이 폴더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사진 올리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최근 하고 누르시면 최근에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최근에 보셨던 사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모든 파일로 넘겨볼게요. 그리고 즐겨찾기 하고 누르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사진에다가 이렇게 별표가 떠 있는 공간에 클릭을 해주시면 즐겨찾는 사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즐겨찾기 눌렀을 때 그 사진들만 모여져 있게 돼요. 공유는 제가 선택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저에게 공유한 사진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유를 받은 폴더, 공유를 한 폴더 이렇게 보이잖아요. 공유를 받은 폴더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 파일을 당신도 볼 수 있게, 당신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파일이 있으면 여기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없는 거죠. 저는 공유한 파일 폴더 하고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제가 공유한 사진이나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출판사에서 책을 썼었는데 그 책을 출판사 담당자하고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해서 보내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 마이박스에다 올려놓고 얘를 공유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럼 이분도 본인의 마이박스에 들어가셔서 얘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료를 누군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은 거죠. 나중에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것들을 사진을 볼 건지 동영상을 볼 건지 문서를 볼 건지 음악을 볼 건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올려놓으신 자료 중에 제가 지금 사진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 자료들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모든 사진하고 눌러놓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사진은 다시 제가 분류해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이 공간에 촬영일별 보기라고 해서 전체 연도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보시면 2021년 거 보고 계실 텐데요. 얘 눌러주시게 되면 2021년 하고 눌러주잖아요. 그럼 그 뒤에 다시 뭐가 뜨게 되냐면 이렇게 전체 월이 뜨게 돼요. 그럼 제가 얘 눌러서 5월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는 5월 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일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다시 얘 눌러서 15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15일에 찍은 것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황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만 빠르게 추려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얘 눌렀고 2020년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020년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 눌러서 몇 월 거, 5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5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5월 거에 며칠 거 볼 건가요? 그러면 30일 걸 보겠습니다. 그럼 30일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검색 메뉴를 추가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되게 간편하게 보실 수 있어서 좋겠죠. 저는 다시 전체 보기 하고 눌러주시면 전체 사진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앨범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앨범은 본인이 사진을 앨범처럼 모아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앨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앨범은 본인이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얘네가 또 좋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위쪽에 보시면 나는 동영상만 보고 싶어요. 나는 움직이는 GIF만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캡처받는 거 아시죠? 그게 스크린샷인데 핸드폰으로 캡처받은 것만 보고 싶어요. 요즘 라이브 포토라고 여러분 동영상은 아닌데 사진인데 움직이는 느낌의 사진 아시죠? 움직이는 GIF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라이브 포토라고 하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언젠가 내가 즐겨찾기라고 하는 사진을 이렇게 눌러놓은 게 있다면 그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GIF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랍니다. 스크린샷을 누르시면 언젠가 캡처받았던 애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얘네가 이 아래쪽에 공간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은 여러분이 위치 정보만 켜놓으시면 이 사진 어디서 찍었는지 이 찍은 장소를 이곳에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예를 들어서 자연에 관련된 사진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자연하고 누르시면 자연이 나타나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연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이 공간에 보시면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 누르셔서 공유가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메일을 보낼 건지 어디다 올릴 건지 만약에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블로그에 이 사진들을 올려서 글을 쓰실 수도 있겠죠. 함께 보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링크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플러스 있는 얘 누르시면 새로운 앨범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앨범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으로 앨범 만들 거냐 이름을 정해라. 이름을 쓰시게 되면 앨범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의 상황을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고 싶다라고 누르시면 동영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는 이거 누르시면 음악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 음악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그리고 저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요게 슬라이드를 천천히 움직여라, 빠르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거나 이동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멈추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플레이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그리고 좀 빠르게 넘기거나 느리게 넘기거나 하시는 상태를 여러분이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X 눌러서 닫으시면 닫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추억에 한번 잠겨보고 싶다 이러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시답니다. 저는 다시 뒤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뒤로 버튼 눌러서 저 지금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을만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노을하고 누르시면 여러분, 내가 노을을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요. 얘가 사진을 검색해서 이렇게 노을 사진만 검색해 준 거랍니다. AI가 색깔이나 그림 내용을 보고 노을 사진인지 아닌지를 검색해 준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지역별로 어디서 찍은 건지 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더보기 하고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찍은 지역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시흥에서 찍은 사진만 보고 싶다 하고 선택하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흥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저는 앞으로 다시 나가 볼게요. 그리고 얘 누르시고 해외 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 국내만 있으니까요. 해외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찍은 곳이 나오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찍었는지 여행 다니시다가 지역명 알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자기의 위치 정보를 켜놓으시기만 하면 가서 찍으셨던 그 공간에 이런 식의 지역명들도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확인해 주시게 되면 사진이 한 장 있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보실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AI가 이렇게 구분을 많이 시켜 놓은 거죠. 자, 어쨌든 앨범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황을 빠르게 보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사진 폴더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폴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몇 년 전에 4년 전에 이렇게 찍었던 적당한 특별한 순간에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얘가 스토리로 기억해서 됐나요?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동영상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면 되고, 문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시면 되고, 음악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원하시는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필요해서 뭔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정리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됐나요? 파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 꼭대기 보시면 얘도 AI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냐면 비슷한 사진 중에 한 장은 버리고 싶다. 그럼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스크린샷 화면 캡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선택해서 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얘를 텍스트 사진, 어두운 사진, 밝은 사진, 흔들린 사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제가 흔들린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필요 없는 건 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올려놔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사진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사진들이 나타나니 이 중에 필요 없는 건 버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예. 만약에 진짜로 이제 버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흔들린 사진 다시 눌러볼까요? 자, 흔들린 사진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선택 해제하고 눌러놨고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너무 흔들려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삭제가 됐을 때 어디로 들어가냐? 이 공간에 휴지통이라고 하는 공간 보이시나요? 이 공간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삭제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리고 세 개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할 때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일한 아이를 저희가 핸드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메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위쪽 메뉴가 옛날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석삼자 같은 애가 메뉴 버튼으로 있을 수 있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 계시면 이런 상태로 보이실 거고요. 얘가 메뉴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등장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잠깐 닫아 볼게요. 이 기기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PC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기기 사진이라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 기기 사진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기기 사진하고 누르시면 제 핸드폰에 있는 이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 거죠. 상황 이해되시나요? 저는 다시 뒤로 하고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실 텐데요. 사진만 볼 건지 스토리지를 볼 건지 제가 폴더 만든 걸 볼 건지 남과 공유하거나 공유 받았거나 한 걸 볼 건지를 결정하시는 화면이고요. 이 위쪽은 제가 이 사진을 검색할 때 연, 월, 일로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그리고 월 버튼 누르시면 월별로, 일 버튼 누르시면 일별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시는 거죠. 전체 하고 누르시면 전체가 다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버튼은 사진을 정렬하는 아이거든요. 얘 누르셔서 최근 순으로 할 건지 오래된 순으로 할 건지 눌러주시게 되면, 됐나요? 어떤 상태로 하실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린 날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렸는지 내가 올린 날짜가 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대체로 촬영한 날짜 순으로 하시면 제일 좋으니까 일단 저는 촬영한 날짜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앨범하고 누르시면 아까 PC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앨범 형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류에 맞춰서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만 고르겠습니다 하고 누르시면 이게 자연만 골라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앞으로 전 가볼게요. 그리고 다시 전체로 저는 가볼게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동영상처럼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악을 바꾸고 싶으면 화면을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음악을 이렇게 바꿔 주시게 되면 음악이 바뀌게 된답니다. 다시 터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이 부분에 빠르기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진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뭐 지금은 다 처리가 됐나 봐요. 사진이. 요날 거는요.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리하셨는데 중지하고 싶다 하시면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터치하시고 요 버튼으로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중지돼서 처리되는 걸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게 된답니다. 관리가 잘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클라우드로 올려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메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래쪽에 이런 화면들이 보이겠죠? 이 중에 여기 마이박스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분 올리실 때 이렇게 와이파이가 되는 때에만 올려라 이러시면 여러분이 혹시 데이터를 무제한을 쓰고 계시지 않고 일정 데이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막 올리면 저희 데이터 다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될 때만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혹여나 여러분이 사진 찍는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안 올려요. 그리고 언제 올리게 되냐면 집에 와서 잠자고 있을 때 혹은 호텔에 들어가서 투숙하고 계실 때 와이파이가 가능한 공간에 가셔야만 얘가 올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올리기는 꺼놨어요. 끄면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자동 올리기를 제가 만약에 켜게 되면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진은 이게 최저 크기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올리는 크기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사진 원본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올리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기가 금방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얘네가 최저 크기로 바꿔서 올려줘요. 물론 화질이 너무 떨어지진 않도록요. 그런데 나는 이 사진만큼은 원본으로 꼭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누르셔서 원본 크기로 올려라 하고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원본 사이즈를 유지해서 올려주는 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일 전송 순서를 최적화라고 해놓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저절로 여러분 배터리 소모도 많이 안 되고 올라가는 시간에 최적적으로 알아서 파일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찍은 순서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알아서 적절한 상태로 올리는 거죠.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선택해 주시게 되면 순서대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자동 올리기가 지금 꺼져 있는데 한번 켜볼게요. 클릭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자동 올리기를 이렇게 밀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선택 후 자동 올리기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켜놓게 되시면 자동으로 올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올릴까 말까를. 그러면 사실 자동 올리기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올리는 걸 결정해야만 올렸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켜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묻지 말아라 네가 알아서 올려라 하고 싶으면 꺼놓으시면 되는 거죠. 아주 재밌고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도난을 당했다네요. 가방 안에 핸드폰도 있었는데 돈도 제법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가방을 도난당했었는데 도둑들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이분이 핸드폰에 자동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놓으셨나 봐요. 근데 도둑들이 그 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재밌다며 핸드폰 켜서 막 사진을 자기네 얼굴을 막 찍은 거죠. 결국은 그 여자분 페이스북에 그 도둑들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 도둑들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자동 올리기 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진들이 자동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웃자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올릴 때 자동으로 올리는 건 동영상은 한번 올라가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자동으로 올릴게, 영상은 내가 필요하면 올릴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 누르시면 무엇을 자동으로 올릴 건지 여기서 세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사진만 올릴 거냐 아니면 동영상도 올릴 거냐 이거를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샷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폴더들이거든요. 그 중에 카메라로 찍으시면 들어가는 건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더 많은 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올릴 건지 여기서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필요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찍은 거는 자동으로 안 올릴 거다. 그럼 체크를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다시 체크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어디에 있는 것들을 올릴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자동 올리기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꺼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소진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얘는 꼭 꺼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올리기 기준이라고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날짜를 세팅하고 싶으면 여기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기기의 모든 파일,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날짜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세팅은 저는 이렇게 켜서 처리는 해놨고요. 그럼 이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자동으로 여기 모든 사진 위치에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터치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저는 지금 사진을 한 장 제가 찍었잖아요. 올라가는데 약간의 시간 차이가 좀 있겠죠. 얘네도 나름적으로 기능이니까. 네, 지금 올라갔다는 표시가 여기 이렇게 떴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사진이라는 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금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이버로 돌아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찍으면 자동으로 올리는 아이들인데 제가 임의적으로 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리시면 되냐면 얘를 눌러주시잖아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기기 사진이라고 보이실 텐데 다른 부분에 있는 사진들은 모두 다 PC 버전이랑 핸드폰 버전이랑 모두 같겠죠.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기 사진은 핸드폰에만 존재하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들이니까. 기기 사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올리기 버튼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얘를 눌러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개의 파일이 올라갔습니다 하고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 올라간 화면이 보이셔야 되겠죠? 근데 업데이트가 좀 빠르게 안 되는 상황이니 제가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모든 파일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렬된 걸 보면 얘는 5월 22일 거였고 얘는 5월 23일 거여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사진별로 정렬돼서 지금 보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놓고 싶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필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꾹 누르신 살짝 오래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 사진들을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올리실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올리기라고 처리해 주시게 되면 올리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여기 위치 변경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특별하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위치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놨던 폴더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폴더 하나를 제가 아까 사진 보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 완료 하고 눌러 주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올리기 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이 사진 모두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서 처리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얘를 블로그에 활용해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저는 이제 올리기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으니 전송 완료 이렇게 뜬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올린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만든 폴더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진 폴더 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사진 보관이라고 지금 올리신 사진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지금 올린 사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예. 저 제품 후기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뭐 할 거냐면 PC에서 뭔가 자료를 올리면 이렇게 핸드폰에도 가냐라고 보고 싶은데 실제로 핸드폰에 가는 건 아니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핸드폰하고 PC하고 같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올리기라고 이 버튼을 눌렀고요. 자, 제가 얘를 눌러서 파일 올리기 하고 눌러주시거나 그럼 한 장 또는 두 장 이런 식으로 파일 단위로 올릴 수 있고요. 얘를 누르시면 폴더 단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예를 들어 제가 파일 올리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보여지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이 보여지시게 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하나 선택하고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어디다 올릴 거냐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디다 올려볼까요? 아까 했던 사진 보관에다 그냥 올려볼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 공간이 사진 보관 공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지금 PC에서 올렸지만 컴퓨터에서 올렸지만 당연히 핸드폰에도 들어와 있겠죠. 그럼 제가 전체 하고 눌러줬고 아래쪽에 사진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사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 처리가 되실 거고 지금 올려진 사진은 이 그림은 제가 그림을 금요일 날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순서는 변동이 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얘 누르셔서 올린 최근 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올린 것 중에 최근에 올린 거라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정렬 방식을요. 촬영일 최순순 그러시면 이렇게 촬영일 당시 얘는 올린 날짜 최신순 하고 눌러주시면 올린 날짜 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가능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마이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파일이나 자료를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나중에 차후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유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함께 보기로 공유할 거냐, 메일로 보낼 거냐, 블로그에 올릴 거냐, 카페에 올릴 거냐, 아니면 URL 공유를 해줄 거냐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URL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어디에 URL을 보낼 거냐 물으실 텐데 카카오톡이라고 선택해주고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에게 보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URL이 처리가 되는 거죠. 받으신 분은 얘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마이박스가 설치가 돼 있다 하시면 함께 제 마이박스에 들어와서 이 사진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 마이박스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전달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진을 내려받고 싶다면 얘를 이용해서 내려받으실 수는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박스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